여러분 안녕하세요. 합격단 4주차 오늘은 도시개발법입니다. 도시개발법 참 어렵죠. 진도를 일부러 제가 1주나 2주 정도를 이렇게 크로스로 했거든요. 정규 수업보다 한두 주 먼저. 그래서 이렇게 해보고 정규 수업을 한번 맞춰보고. 자, 이제 구역 지정의 제한 틀린 것은 자, 보세요. 국가 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 시행자가 아까 누구 찾아간다고 그랬어요? 시군구청장에게 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아니지.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도 있고 대도시도 있고 막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다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시군구 찾아가서 제안을 한다. 그래서 틀린 게 1번인데 이런 거 실수를 하죠. 실수도 실력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특별히 제가 일일이 읽을 게 아니니까 주의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별은 내 가슴에 별이 빛나는 밤에 별은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여러분? 별이 그려진 문제는 센 거다 하는 거, 센 거. 그래서 개발구역 지정 효과 틀린 것은 정말 이게 3년인데 1번이 이거 일단 제가 또 이런 설명해야 돼요. 여러분 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 꼭 그거 아셔야 돼요. 도시개발구역 지정되면 그 동네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곳이 된 것으로 본다라는 거 꼭 알아야 돼. 만약에 도시지역이 아닌 곳이다. 그러면 개발구역 지정되는 순간 용도 변경 도시지역으로 바뀌어. 그리고 동시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됐어. 그럼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 배울 때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했으면 3년 되는 날까지 지구단위 계획 수립 고시 안 하면 3년 되는 날 다음 날 다 풀려버리잖아요. 똑같다니까요. 똑같다니까. 그래서 개발구역 지정했다. 다음에 규정된 날에 다음 날 해제되지 당연히. 그러면 개발구역 지정곳이 되고 몇 년? 3년. 이게 지구단위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3년 된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 안 하면 여기 이제 지구단위 계획을 포함해서 짜야 되거든. 그 3년 되는 날이다, 다음 날이다, 되는 날의 다음 날이죠. 해제되는 거예요. 지구단위하고 똑같잖아요. 이거는 아무 짓 안 했지. 요렇게 해제되면 옛날 용도로 다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공사가 정상적으로 완료돼 가지고 환지 처분했다. 공사 완료됐다. 그러면 공사 완료 공고일에 다음 날 풀리잖아요. 이렇게 해서 풀릴 때는 공사 완료됐으니까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되지. 꼭 천천히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흡하다 필수서 펼쳐놓고 다시 읽어보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원래는 이제 개발계획 짜서 구역 지정하잖아요. 이게 선계획 후 개발에 따라서. 그런데, 먼저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 짤 수도 있거든. 그러면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다음에 정한 날에 다음 날 해제된 것을 본다 해놓고, 개발구역 지정하고 2년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 수립 고시 안 하면 2년 되는 날에 다음 날.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 짤까? 그러면 2년 내 짜라. 안 짜면 다음날 실효된다.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5년까지 봐주고, 이렇게. 그 다음에, 개발계획을 또 수립했다. 2년 내에. 또 3년 된 날까지 실시계획에 인가 신청 안 하면 3년 된 날, 다음날 다 풀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살짝, 개발구역을 지정을 먼저 하고, 나중에 개발계획을 짠다라고 하면, 구역 지정하고 2년 내 개발계획 수립 고시 안 하면 2년 된 날 다음 날 풀린다. 330만 이상이면 5년이고, 그리고 2년 내 개발계획 짰다면 그때부터 또 3년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에 인가 신청 안 하면 3년 되는 날에 다음 날 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하면 이란 말 나오면 꼭 3년, 구역 지정하고 2년 내 개발계획 짠다. 그리고 이 구역 지정을 먼저 하고 개발계획 나중에 짠단 말 나오면 2년. 여러분, 이런 것들은 머리로 외워야 될까요? 택돔소리예요. 입으로 몇 번을 떠들어야 익숙해지는 거예요. 330만 이상은 5년으로 하고, 용도 지역 등의 환원.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됐다. 그러면 그 지정 전에 용도 지역 지구단위 계획 등으로 옛날 용도로 환원되고, 지구단위 없어져 버려. 이건 이제 공사 안 했을 때. 근데 정상적으로 공사가 완료돼가지고 해제된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공사가 다 끝나서 개발구역 풀릴 때는 옛날 용도로 농림지역 돌아갈 땅이 없잖아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개발사업 시행자. 야, 이게 이제 별이 딱 하나 있네요. 틀린 것은. 참, 이게 이제 1번 여러분들 찾을 수가 없는데, 원래 여러분 일단 먼저 설명을 하고, 지정권자가, 구역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정하는데, 그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가 나오는데, 작년에 우리 한국부동산원이 시행자가 이게 나오지 않거든요. 걔가 답 처리됐잖아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될 수 없는 자 골라봐라. 한부원이 답이었단 말이에요. 국가 지자체도 될 수 있고, LH, 수자원, 농어청, 관광, 철도공사, 그 다음에 지방공사, 여기.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또는 그들이 설립한 조합인데 조합이 시행을 할 때는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 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만 조합이 시행자 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민간 시행자가 쫙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얘들은 이제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 중에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소유자 또는 조합을 우선적으로 정해줘야 돼요. 자, 전부 무슨 방식? 환지. 왜 그러냐? 자, 지주들한테 우선적 기회를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이 특징이 뭐냐면은 도대체 환지 방식으로 소유자 조합을 정해주고 싶은데 왜 정상적으로 서류를 갖춰서 지정 신청 안 올라오냐? 에이, 모르겠다. 딴 놈 정하겠다. 이거거든, 지금. 그래서 지정권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쓰면 환지 방식이라 하더라도 얘들 정해주고 싶은데 지자체 등을 정해서 네가 해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행자 변경 사유가 헷갈리면 안 되거든.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개발계획 수립 고시일부터 자, 여기 1년 내 시행자 지정해달라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된 내용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굳이 소유자 조합을 고집 안 하고 에이, 지자체 등 보고 네가 해 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자, 개발계획 수립 고시고 몇 년 내 지정 신청 안 올라오면 1년. 이거는 지정해달라고 신청 자체가 안 올라오는 거잖아요. 지정하고 변경하는 게 아니고 얘는 지정을 하고 난 다음에 바꿔버리는 거예요. 지정을 했는데 바꾸는 것. 혼인을 하고 이혼하는 것. 얘는 혼인 자체를 안 한 것이잖아요. 이게 헷갈린다니까 변경 사유에 예를 넣어보면 학생들 못 찾더라고. 자, 여러분 온 김에 변경 사유는 시행자를 정해줬다고. 그런데 이 중에 하나에 해당해서 바꿔버려. 그럼 변경 사유도 보세요. 4개 중에 행정 처분 받아서 인가 지정 취소됐다. 얘가 정답으로 어떻게 하냐고. 부도 파산 넣는 바꿔주지. 얘들은 절대로 네버 답이 될 수 없어. 항상 1번 아니면 4번이에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실시계획에 인가 받았으면 자, 여러분 실시계획 인가라는 것은 건축허가 받은 거거든. 공사해야지. 실시계획 인가 받고 2년이 가도록 착수 안 한다. 삽질을 안 하고 있다니까. 삽질 2년 아닙니까? 얘만 다 외워놓으면 다 해결돼요. 자, 실시계획 인가 받고 몇 년 내 삽질 안 하면 2년. 바꿔야지. 자, 요거는 시행자로 지정받은 소유자 조합 아까 환지 방식일 때 우선 정해준다 그랬거든. 우선 정해줬다니까? 요건 들어와서. 그런데 구역 지정하고 1년 내에 실시계획에 인가 신청을 한다 할 의지가 없는 거죠. 바꿔줘야지. 자, 환지 방식으로 소유자 조합을 정해줬는데 몇 년 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 하나만 바꿔 1년. 근데 정상적으로 실시계획 인가 신청 와서 인가해줬는데 몇 년에 삽질 안 하면 2년. 자, 그러면 시험을 낼 때 얘도 2년, 얘도 2년. 그러면 삽질이 2년 나와서 맞으면 얘가 틀린 거죠. 그럼 얘가 1년, 얘가 1년이면 삽질 2년인데 틀렸잖아요. 얘만 다 외우면 다 해결돼요. 그러면 1년도 아닌 게 3년도 아닌 2년 아닌 게 6개월, 3년 이런 게 앉아있으면 무조건 틀리잖아요. 변경사유. 자, 봐보세요. 자, 개발사업 시행자가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지정권자는 환지 방식인 경우에 소유자 조합이 개발계획 수립 고시일부터 1년 내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지정해달라고 신청하지 않아. 또는 위법 부당하다고 하면 지자체 등을 시행자로 정해서 네가 해. 자, 이건 1년이잖아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별 거리질만 하다니까요. 그 다음에 전부로 환지 방식을 할 때 소유자 조합을 시행자로 정해주고 1번 답이 나왔으니까 지방공사도 될 수 있고 국가지자체도 될 수 있고 자, 둘이 나오죠.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지. 실시계획 인가 받았으면 삽질 들어가야 되잖아. 삽질. 삽질 몇 년? 2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착수 몇 년? 2년 내 착수 안 하면 바꿔버립니다. 자, 이런 문제가 풀렸다.
게임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도시개발법은. 그리고 이런 문제가 이제 별이, 이건 사실은요, 별이 한 왕별 정도, 있어야 돼. 아니면 옆에서 새끼별을 이렇게 몇 개 또 거느리고 있든지, 이게 전설의 여러분 15회 시험에서 출제된 문제입니다. 제가 살짝 재미있으라고 만수철수 대박나라 합격해야 돼. 반드시 합격하세요. 정 주나 안 주나 안 준다. 통과하세요. 대석이 우리 중개사법 윤영희 선생님네. 황제탕 뭐 장대비 강만나 이름을 일부러 자 문제 풀면서 한번 웃어야죠. 그렇게. 그냥 이렇게 이제 이름을 바꿔놨는데 실제 시험 나온 거예요. 그 유명한 15회 시험에서 나온 거거든요. 엄청나죠? 자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토지 소유 현황을 줬는데 국토교통부 땅도 있고 서울시 땅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합 설립하려면 최소 몇 명 동의했느냐? 토지 최소한의 소유자니까 면적의 3분의 2와 총수의 2분의 1 동의하더라 이 얘기인데 이때 국공유도 포함을 해야 되거든 사실은요. 그래서 전체 면적을 2만을 줬어. 그러고 난 다음에 몇 명이냐면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14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만의 3분의 2를 구하고 그 2만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사람의 머릿수가 17명을 넘어가면 최소한의 동의는 맞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사유지 동의 먼저 받는데 2만, 면적 큰 거부터 받아야 되니까.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2,000이단 말이에요. 6명 가지고는 12,000밖에 안 돼요. 자, 2만의 3분의 2가 얼마냐? 13,330까지 가야 되거든요. 13,300. 14,000 정도 돼야 돼. 그러니까 아직 12,000이지. 요거 윤통과까지 받아봐야 13,000밖에 안 돼요. 하나 더 가야 되거든. 음대석이까지. 그럼 14,000이 돼요. 그럼 면적 3분의 2 됐어. 그럼 대석이까지 오면 둘, 넷, 여섯, 8명이니까 7명 넘죠. 그럼 대석이까지 8명만 동의받으면 면적의 3분의 2 통과, 총수의 2분의 1 통과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까지 가면 총수의 2분의 1은 맞지만 면적의 3분의 2 모자라잖아요. 그러니 이런 식의 문제가 15회 때 처음 나온 거예요. 얼마나 학생들이 당황했겠냐고. 26만 명이 원서냈는데 1180명 정도밖에 합격 못했으니까 재시험을 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에 기출문제 보면 15-1이라고 있는 게 재시험을 다시 본 거예요. 그전에만 해도 면적의 3분의 2, 총수의 2분의 1 요것만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는데 그 이후로부터 케이스 문제가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일부러 원래 한 9월 달에 써먹어야 되는데 미리 한번 써먹어 본 거예요. 9월 달에 또 비슷한 문제 한번 풀어보고요.